앵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기무사계 혁안을 보고하고 제가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새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 원사령부의 16대 사령관으로 기록된 김재규의 사진이 걸리게 될 거란 보도. 도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죠. YTN 이 취재를 해보니 사실관계가 조금 났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먼저 송영무 장관이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하고 기무사 개혁안에 대해 재가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당시엔 대통령이 휴가 중이었던 거 아닌가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청와대로 돌아온 건 3일 낮 12시쯤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 2시 청와대는 기무사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 건 하루 전인 2일 오후 3시였죠.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대로 2일 저녁에 보고가 이뤄졌다면 송 장관이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문 대통령의 휴가를 보내고 있던 지방으로 달렸다가는 말이 됩니다. YTN이 확인을 해보니 역시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 2일 저녁 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안에 대해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서면 보고였습니다. 송 장관이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보고를 한 건 3일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온 뒤였고 기무사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내려진 오후 2시 이후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후 대면 보고였던 셈인데요. 또 당시 조한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도 배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격했다 진다면 독대라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청와대도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앵커 사후 대면 보고였다면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은데요. 왜 이 같은 보도가 나오게 된 건가요? 기자 기무사계 혁위원회는 지난 2일 3가지 조직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1안은 지금의 사령부 틀은 유지하되 제도와 법령을 백지화하는 것이고요. 2안은 기무사 위 여러 기능을 다른 조직으로 분산시키고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서 국방부 위 본부 형태로 편입시키는 방안입니다. 3안은 기무사를 외청으로 독립시키자는 건데 국회 입법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장관이 추진해온 기무사 개혁안은 이 셋 중에서 두 번째 안과 가장 닮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결국 첫 번째 안을 선택했죠. 청와대가 송 장관의 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비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송 장관의 거취와 연결짓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송 장관 측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 해명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송 장관의 개혁안이 보이콧 당한 것이 아니라 송 장관도 생각을 바꿔 1안을 유력하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제가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대면 보고가 강조되다 보니 오보가 나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2일이냐 3일이냐 보다는 송 장관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보고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겠군요. 기자 장관의 거취가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유임의 무게가 실리는 신호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기무사 개혁안에 대해서는 송 장관의 생각과 청와대 참모의 생각이 엇갈렸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월 30일 송 장관은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만나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 참모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송 장관은 기무사의 방첩수사 기능은 조사본부로, 첩보수 집 기능은 정보사령부로 분산시키고 최소한의 조직만 남겨서 국방부 장관 위 참모본부로 편입시키는 구상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은 송 장관의 생각이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보좌하는 무사 기능까지 침해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회의에서는 위원회를 만들어 개혁안을 수립하는 절충안이 제시됐고 이후 청와대와 국방부 기무사 추천 인원까지 참가하는 개혁위원회가 꾸려져 개혁안을 만들게 된 것이죠. 송 장관은 기무사 개혁 문건을 청와대에 바로 보고하지 않고 자신의 개혁안을 관철시키는 데 활용하려고 하다가 여론을 역풍을 맞고 기무사와 항명파동까지 겪으며 거취까지 흔들리게 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론 송 장관이 기무사 개혁안에 대한 자신의
고집을 꺾었고 문 대통령도 대면 보고를 통해 재가를 내려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송 장관이 유임하게 될 거란 관측이 다시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새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16대 사령관으로 기록된 김재규의 사진이 걸린다는 보도도 혼선을 줬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기자? 어제 9일 모 매체 보도가 나간 뒤 국방부는 물론 정치권도 한바탕 들썩했는데요. 먼저 사실관계를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경기도 과천 기무 사령부 안에는 대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엔 역대 사령관들의 사진이 걸려있었습니다. 1950년 10월 21일 육군 특무부대 창설을 역사적 기원으로 따져서 40개가 넘는 액자가 걸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16대인 김재규의 사진은 빠져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김재규는 10.164 건의 주범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인물입니다. 기무사의 역대 사령관 중에는 김구 선생 암살 배우로 위신받고 있는 김창룡을 비롯해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 논란이 되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김재규의 초상만을 금기시하고 있는 것은 기무사의 삐뚤어진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증거로 지적돼 왔습니다. 즉 성의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논란 때문에 기무사는 지난 4월 대회의실에 걸려있던 사진을 모두 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무사 영내에 있는 역사관에 김재규를 포함한 모든 대사령관의 사진을 게재한 상태입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최근 훈령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는데요. 홍보나 예우 적일 경우 중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지휘관의 사진은 게시하지 않고 역사를 기록하는 차원이라면 예외를 두지 말자는 겁니다. 따라서 새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역사관을 그대로 둔다면 김재규를 포함한 역대 사령관의 사진이 역사 기록 차원에서 계속 게재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의 경우라면 모두 다 안 걸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기무사형 내에 있는 역사관을 어떻게 할지도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되나요? 기자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없는 상태인데요. 과거와 완전 별을 선언한다면 기무사 역사관은 폐쇄되고 과거 기록물은 국방부로 이관해 별도의 공간에서 보관 또는 전시할 전망입니다. 반대의 경우엔 역사관을 그대로 둔 채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불법 행위를 흑역사로 기록해 교훈으로 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과거와 단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남영신 사령관을 초대로 삼아야 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는데요. 다만 과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지 창설준비단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